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주 강연과 행진을 하면서 탄핵무효, 박근혜 석방, 문재인 퇴진을 외쳤습니다. 처음에 수백 명의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커지더니 최근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쫄개 쓰레기 언론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태극기 집회를 숨기고 덮으려 해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여러분들의 태극기 집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홍콩 시민들이 우리 태극기 집회를 본따서 대규모의 자유시민 집회를 열어 중국의 권력 횡포에 저항을 하면서 태극기 집회는 홍콩 시민들이 자유집회와 더불어 서방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자유시민운동으로 크게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짓밟는 중국 공산당 정부처럼 자유 대한민국 시민들이 법치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정부로 인정됩니다. 거기다가 최근 조국과 그 가족들의 집단적인 사기, 거짓, 위선, 특권의식, 오만이 검찰 조사와 유튜브를 통해 샅샅이 알려지면서 조국을 감싸는 문재인 정부와 그 추종자들의 더러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 언론들이 문재인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사기, 거짓, 탄핵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엉터리 졸속 보궐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후 아무 죄도 없는 여성 대통령을 수백억 원의 뇌물범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중국 공산당 정권이나 북한 김정은 정권같이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반대파를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특권 지도층의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야만적인 불량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하여도 저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력에 빌붙어서 체면 염치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국회의원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무사안일한 기생충 야당이라 시민들이 야당을 신뢰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 직접 항의 집회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세상의 진실은 다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와 기생충 야당 보수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발없는 말이 천리를 달리도록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태극기 집회처럼 순수한 애국 집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일은 일찍이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그 예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 애국시민의 한 사람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운동이 이제 하나씩 둘씩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수백 명의 탄핵 정치범들의 자유와 인권을 찾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건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애국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법치 대통령 만세, 태극기 자유 애국 시민 만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이곳을 나와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재수감 결정이 가부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니 아직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재수감 되면 안 되죠. 재수감이 아니라 그것이 형 집행정지 형태를 띠더라도 반드시 이제는 구치소로 돌아갈 수 없고 대구로 가셔야겠죠. 말도 안 되는 뇌물죄를 씌워서 수십 년의 가혹한 형을 선고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전에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까지 1, 2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대법원 주심 판사가 다시 뇌물죄 유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까지 뇌물죄를 추가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가히 오늘날 지금 대법원 우리 사법부의 시기는 마치 노예 해방이 있기 직전 미국 1850년대 대법원 당시 미국 사법부를 암흑의 시기라고 합니다. 흑인은 인간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뒤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그 고매한 존경을 받고 있던 판사들의 입에서 흑인은 인간도 아니라는 역사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탄핵 사태 이래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법부가 우리 역사의 암흑 사법부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장차 반드시 이 흑역사를 바로잡고 그 후에 미 연방 대법원이 새롭게 길을 개척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가 웬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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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특히 혁명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법 막아야 되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숨겨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뭐냐 하면은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뭐 영화에도 여러분 그런 거 보셨겠지만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는데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당대표 연설은 40분인가 그렇고 일반 의원들은 20분입니다. 질문이, 토론이.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의원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끝도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거지가 아니고요. 국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06조 2항에서부터 10항까지 이거를 공식 용어로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합법적인 의사 방해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다수당은 요번에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꼼수를 써서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 야당이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저항 카드가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어제 29일 날 어제 민생 관련 법안 199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분의 1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방해도 할 수 없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은 무조건 한나라당 의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이제 전략은 현재 108명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100명이 연설을 하기로 하고 한 사람당 4시간씩만 하자. 그러면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면은 한 사람이 4시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분이 가서 또 4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정기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요게 12월 10일까지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죠.
모레 12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돼 있고, 그리고 10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안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일 날 처리를 할지 4일 날 처리할지 그 날짜는 문희상이 의장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죠. 그런데 좌우간 10일까지만 이런 필리버스터로 버티면은 공수처 법안이 아예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좋은 비장의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작해서 계속하면은 국회 문을 만났습니다. 24시간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도 밤새도록 합니다. 자, 10일까지 10하루가 남았거든요. 10하루면은 24시간 곱하기 하면은 27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 한 사람이 4시간씩 100명이 하면 400시간이니까 10일까지 필리버스터로 공수처 법안 상정을 막도록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까지는 안 되는 거지만은 12월 11일 날 바로 임시국회 소집하면은 또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에는 민생 관련 법안 200건만 있고 공수처법하고 선거제도는 상정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국회 12월 11일 날 임시국회 보통 한 달입니다. 여기가 임시국회 소집하면 또 똑같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은 또 한 달 동안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정 할 수가 없죠. 필리버스터는 종결시키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제적의 5분의 3, 지금 현재는 177명이 종결 처리를 해달라고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자유한국당 108명에다가 저 유승민이가 지금 끌고 있는 이른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 모임에 의원이 15명이 합세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177명을 만들 수가 없어서 종결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뭐냐, 회기가 일단 끝나버리면은 한 번 필리버스터 한 안건은 다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을 수 있는 최장 시간이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두고 봐야죠, 그 상황을. 네, 민중당.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꼼수를 찾지요. 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과거에 많이 했듯이 따로 모여갖고 날치기로. 네, 지금 민중당. 옆에 그 민주당 세력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연설을 잠시 중지하고 세력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구간을 부르겠습니다. 네, 뭐 중간에 잠깐 막간극이 있습니다. 민중당이라는 정당 아직 있습니까? 의석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빨갱이들 구호를 보세요. 반미를 외치지도 못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외치지 못하고 구호가 뭡니까? 방위비 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빨갱이들 기가 팍 죽었습니다. 지소미아 요번에 막판에 바꾸는 거 보세요. 지금 문재인 586 정권 완전히 코가 납작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의사방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단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혹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그 임시국회 회기 한 달 정도는 막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얘들이 어제 오후 2시 개회로 예정된 본회의를 아예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아직 필리버스터가 실질적으로 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들이 민주당 이쪽 애들은 10일까지 아예 본회의를 소집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기습적으로 게릴라식으로 본회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은요
11일부터 소집하는 임시국회를 한 달을 하지 않고 한 열흘 정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 한 번 제기된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은 다시 제기하도록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국회를 한 열흘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나 한 달을 한다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릴라식 본회의 소집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날치기 통과가 시도를 한다, 이런 복선이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태극기 혁명 운동 우리 혁명분들이 자, 자유한국당 도와줘야 됩니다. 제1야당 아닙니까? 아마 국회도 가서 우리가 국회를 에워싸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나갔지만은 11월 9일이 문재인 청와대 차지한 지 딱 절반이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우리 옛날 정치부 기자들은 뭐런 얘기를 하느냐? 11월 9일 자러 들어갔다가 11월 10일 날 눈 뜨면은 세상이 바뀐다 그럼. 자, 이제 문재인이가 꼭대기까지 갔다가 이제 내일 하루하루 임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리막길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내리막길로 내려오면은 양상이 몇 가지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비리가 막 터집니다. 그리고 언론이 막 보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지금 비리가 터져 있죠. 울산시장 작년에 날리려고 이미 무혐의 났던 동생 사건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졌고요. 두 번째, 유재수라고 금융위원회 금융국장 하면서 사모펀드 조지고 해서 돈을 수천만 원 뇌물받은 놈을 청와대에서 감찰하고 있는데 조국이가 감당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곳에서 전화가 와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오히려 이 친구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이 유재수 게이트. 세 번째는 자, 우리들 병원이라고 옛날 노무현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낸 우리들 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천몇백억의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은 게이트. 이제 이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이 오마이뉴스에도 나고 JTBC도 보도를 하고 한겨레 신문도 보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더 위로 안 올라가게 요선에서 끝내려고 꼬리 자르기식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자들도 기레기 기자들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문재인으로 계속 레임덕이 왔습니다. 레임덕이 뭐냐? 절뚝발이 오리 아닙니까? 이제 레임덕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지금 내려갈 날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정도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자, 공수처 막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조국이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를 안 하고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왜 버텼습니까? 12월 3일만 기다린 거예요. 12월 3일 날 공수처 통과시키면은 공수처에서 검찰 보고 사건 일로 넘겨 해가지고 조국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재수 이틀 전에 구속됐지만은 공수처법 생기면은 바로 검찰 사건 우리한테 넘겨 해가지고 또 유야무야 막 끝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공수처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인권 탄압 상황을 알렸습니다. 네, 탈북 청년 연사 주일영 대표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신은 저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싸울 때 대한민국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나와서 숫자가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어떤 별의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공산주의 붉은 영을 쫓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맞습니다. 저들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쫓는 저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진리를 쫓는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서 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아멘.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승리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이김이 없습니다. 싸워야 이김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주신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기를 바라셔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우리 손을 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우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진행하는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회의에 북한의 종교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서 초대됐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시간을 3주밖에 안 주고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10분 정도 되는 스크립트를 친구들 도움받아 작성해가지고 막 외웠습니다. 그래 혼자 미국에 날아가서 호텔방에서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서 이렇게 세면대 딱 짚고 I'm thankful that I have the ability to know, to think, and to choose.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1000명 세계 각국에서 모인 지도자 1000명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한 마음에 딱 회의장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회의를 초대한 사람이 연설을 못하게 됐다고 갑자기 백악관에서 미팅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좀 높은 사람을 만난대요. 그래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준비하고 이 1000명 앞에서 말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이 1000명이나 알게 되는데 백악관 지도자가 백악관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이걸 막는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짐을 싸가지고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고민했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도 그냥 호텔방에 있다가 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도 원망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부르셨으면 뭔가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백악관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군지 한 명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 이 1000명을 만나서 말하는 게 더 좋지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있는 1000명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설득해봤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야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고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 얘기를 제 속에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선한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 대구리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 믿고 백악관에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아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갔는데 글쎄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북한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뉴질랜드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을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승리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는 승리를 선포만 하면 됩니다. 민수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 올려드렸을 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아멘 했는데 안 지키신다. 그럼 이 사기꾼이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같은 선상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김을 삽시다. 우리가 현상을 보지 말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부활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애국 국민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영 대표님께, 네, 탈북 청년께 아낌없는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춥습니까? 춥지 않지요? 하도 우렁찬 목소리로 울부짖었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요, 2017년 3월 10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내가 죽었고 나의 주권이 죽었고 나의 생명이 죽었고 빛의 자유와 생명이 죽었나니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여,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찾도록 영광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청와대에서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화되어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고 9월 19일 날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는 적화대입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요새는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비리 공작청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온갖 조국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김경수 게이트, 울산시청 게이트, 창원 게이트의 비리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을 우리는 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즉각 남북 군사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을 중지하고, 특히 나 한반도 분단의 원인인 시진핑에게 굴복적인 약속을 해준 산불정책과
1대1로를 동의해주고 중국몽을 동의해준 문재인은 이를 파기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 선언을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맺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갔어?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와, 나하고 약속하자. 끝으로 여기 젊은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세의 시를 낭송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내가 왜 태극기를 들었나 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또 울은 것은 이 연약한 여인을 감옥에다 2년 10개월 속이나 처박아두고도 우리 민주 세력이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에서 올라오신 나라사랑 태극기연합회 회원과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나라사랑 태극기연합회는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태극기 초심 애국단체 국범과 함께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인 경남 창원과 그리고 지금 현재 민중당이 아까 지나갔는데 민중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창원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경남 창원이 민노총의 본산지인 거. 저는 민노총으로부터 2번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다 무죄로 다 풀려났지만은 민노총이 아까 지나갈 때 그 구호가 뭐냐 하면은 민중이 주인인 나라 자주로 새 시대를 열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경남 창원에 가면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아니냐? 주체 사상의 생명론에 들어가면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몸을 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 의식의 영혼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무현이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무엇이냐? 사회주의 혁명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용인시, 관악구, 일산 가보십시오. 사람 중심인 용인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노동자, 농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들의 선동의 주체가 사람과 농민이니까요. 그리고 서민. 우리가 사람이 아닌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포기한 이유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좀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시고요. 자, 지금 문재인 세력이 낙동강 벨트 합니다. 여러분, 경남의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졌습니다. 양산, 김해, 창원의 성남, 부산의 사하 쪽으로요. 이번에 우리가 경남 나라사랑 태극기연합회가 미친 듯이 뛰어다닐 겁니다. 낙동강 벨트를 경남의 나라사랑 태극기연합회가 서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비록 지방에서 작은 단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호응해 주신다면은
우리도 지방에서 낙동강들들을 사수하고 부산에 사구와 양산, 김해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울산의 송천호 시장도 끌어내릴 수 있고 창원시장 허성무도 끌어내릴 수 있게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